바로 오늘이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10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이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법안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의의 개념에 있어서도 현행법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같은 상황에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했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지난 20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산 넘어 산, 굽이굽이 돌아 입법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엔 정말 법안 통과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일단 그동안 여러 차례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하고도 법안 처리를 번번이 미뤄왔던 야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도 현재는 법안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4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계에서도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지난 11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에 주요 입법 현안을 전달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 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의 5차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1990년 4월 유엔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뒤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이라고 하죠. 위원회는 2021년 개정 노조법으로 노조 가입 범위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제약이 크다면서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는데요. 2021년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환영하지만 모든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고용 형태 노동자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교사 공무원의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위원회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 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재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 혈안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노동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터에서 차별 없이 단결하고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단체 행동에 대해 불법이라고 억압하고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은 지켜줄 수 없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파업을 감행하기까지는 사용자 측의 단체 교섭 거부 등 부당 노동 행위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원청 사용자들은 간접 고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형식적 근로 계약 관계만을 앞세워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요구를 줄곧 거부해 왔고요. 결국 이는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조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국제사회의 목소리, 국제 기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불법으로 가로막히고 손배 탄압에 신음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노조를 만들고 나서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고 파업에 나선다고 해도 손배가압류 탄압에 직면해야 하는 수많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이 같은 절박한 외침을 정부 여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don't go. Ooh, girl, I just want you to stay. Love like ours is love that's hard to find. How could we let it slip away? We've come too far to leave it all behind. How could we end it all this way? When tomorrow comes and we both regret the things we said today. Love like ours is love that's hard to find. How could we let it slip away? We've come too far to leave it all behind. How could we end it all this way? When tomorrow comes and we both regret the things we said today. If you leave me now, you'll take away the biggest part of me. Ooh, now, baby, please don't go. Ooh, girl, just got to have you by my side. Ooh, now, baby, please don't go. Ooh, mama, I just got to have your 예,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한아름 들고 스튜디오에 나오셨군요.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단뉴스 배달부 기자 월담노조 이미숙입니다. 네. 아, 네.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공단 뉴스 앵커 어떻습니까? 아, 앵커 네.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공단 뉴스 배달부 예, 오늘도 어김없이 네. 2주마다 한 번씩 배달 오시는 네. 이미숙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뭔가 좀 신박한 네. 소개 멘트 갖고 오시면 그러게요. 네, 제가 청취자분들이 이제 계속 네. 제가 게스트 뭐 이렇게만 불리우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게 쌈박한 뭐 명칭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방송 용어 맞습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네. 너른 아량으로 양해해 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단 뉴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10월 25일 안산시 의회에서 1990년부터
2004년생까지 안산 지역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나 봐요. 아, 네. 이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이 토론회는 안산 여성 노동자회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안산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 5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바람직한 청년 정책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살짝 보니까 네. 안산 지역 청년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는 대다수가 고용의 질이 매우 낮았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아, 네. 안산 지역 청년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다수가 고용의 질이 낮았고 또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왠지 이 두 가지 현상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과연 그런지 실태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사에 참여한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니까요. 41%만이 정규직으로 일을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6.7%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 평균 임금이 매우 낮았습니다. 네. 56.2%가 200만 원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속 연수도 매우 짧았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고 답한 비율이 55.5%였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있잖아요. 네. 네, 4대 보험을 가입했던 일자리는 68.6%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안산 지역 청년 노동자들이 경험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고용 형태였고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월 평균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잦은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청년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요. 네. 이 중에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한 일자리는 더욱 열악했습니다. 네.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한 비율이 남성 응답자에 비해서 10.9% 포인트? 네. 나 높았고요. 네. 그리고 임금 역시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은 비율이 8.8%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희망을 찾아서 떠나고자 하는 청년 노동자들도 많았는데요. 네,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나 봐요. 삶의 터전 혹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이동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 응답에는 58.6%가 이동할 생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월공단 노동자들의 그 조건을 얘기할 때 뭐 근속 연수가 짧고 이동이 잦다는 점을 주요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뭐 임금이 낮고 카톡이 울리네요.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의 그 사업장을 찾아서 자주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네. 이런 점을 청년 노동자들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에 안산 지역 청년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다수가 고용의 질이 낮았고 또 상당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은 맞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사람들의 삶이 팍팍하거나 떠나고 싶어하는 도시는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특히나 안산은 반월공단이라는 국가 산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뭐 이게 청년이 찾아오는 산단으로 바꿔내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지역의 청년 노동자들은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뭔가 정부 정책에 헛발질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청년 노동자들이 안산에서 터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면서 이들이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그 안산시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좀 제대로 파악해서 노동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무엇보다 질 좋은 일자리에서 제대로 된 노동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일 텐데요. 안산시의 제대로 된 청년 정책 또는 뭐 노동 정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수진 의원실이 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최근 5년 10대 건설사 산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자료를 좀 보니까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대 건설사에서 7,222명의 사고 재외자와 그리고 131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1,444명이 다치고 26명이 숨졌다는 셈이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이런 산재 사망 사고는 정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산재 사망 다발 사업장 순위를 따져보면 항상 건설사들이 상위권을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 대형 건설사들에서 왜 이렇게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조금만 비용을 들이거나 시스템을 마련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되게 유명한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네. 그런 회사들 맞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이렇게 추락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사고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사기일 단축이라는 이런 압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건설 현장은 시간이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어떻게든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이러한 관행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각종의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나 실행보다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대형 로펌을 통해서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뭐 대응하거나 뭐 이런 법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소건설사에선 사고 발생에 대한 뭐 이렇게 이제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는 대형 로펌들의 이런 방어들로 수사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숙련된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기보다는 숙련도가 부족하더라도 고용 관계를 쉽게 단절할 수 있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런 건설 업계의 고용 관행도 사고를 늘리는 데 한몫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경제를 끌어올린다는 명목으로 빨리빨리 문화가 마치 그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포장되기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산재 사고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숙련된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기보다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약직 물량뛰기로 고용하는 이런 건설업계의 관행도 산재 사고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건설 노조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면서 탄압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현장에서 노조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산재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건설사의 직접 고용 요구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의 그 안전을 감시하고 요구해온 이런 건설 노조를 말씀하신 대로 최근 윤석열 정부가 탄압하면서 이들이 해왔던 역할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사고가 더 늘고 있다는 노동계의 판단도 있습니다. 네. 실제 올해 상반기만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이제 건설업 사업장에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57명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14%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 예, 마찬가지로 주로 추락하거나 뭐 이렇게 자재에 맞는 사고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고요. 대형 건설사들이 어디 돈이 없어서 뭐 이런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노동자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기업들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공단 뉴스 마지막 소식 전하시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 함께 들으실 곡은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90년대 중후반 활동했던 그 여성 듀오 수라고 있습니다. 그 수라는 그 듀오의 네. 대표곡이었는데요. 썸데이 들으시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설레었는지 다시 널 볼 수 있음이 항상 그래온 것처럼 예전의 그 모습처럼 너만은 그대로이길 모든 게 변한다 해도 난 너를 잊고 살아도 내게로 돌아오기를 어쩌면 오늘을 기다렸었는지 몰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너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자꾸 눈물이 흘러 그런 슬픈 눈으로 향인 얼굴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만큼 널 사랑해 너를 잊으려 했던 지우려 했던 나를 모두 용서해 널 마주치고 싶었는지 몰라 내겐 소중한 너였으니 이젠 너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자꾸 눈물이 흘러 그런 슬픈 눈으로
네, 이제 월단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실 차례인데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 노동 시민 사회 단체가 10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산재보험 선보장제를 도입해서 산재 인정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역학조사 소요 일수가 2018년 평균 221일 걸리던 것이 2022년에는 436.7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이처럼 역학조사가 길어지면서 산재 승인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산재 신청자는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반올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보상을 신청하고 역학조사를 기다리다가 숨진 노동자만 해도 11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 결과를 기다리다가 죽어갔군요. 그 비용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반올림 등이 주장한 그 산재보험 선보장제라는 게 뭔가요? 네. 그 산재보험 선보장제라는 게요. 쉽게 말하면 산재인지 아닌지 최종적인 판정을 받기 전에 네. 전이라 해도 업무상 재해를 병원 주치의가 추정을 해주면 이에 대해서 산재를 우선 적용하는 제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속한 재해조사를 위해 재해조사 기간과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재해조사 기간을 다 쓰고도 승인 여부가 결론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 책임제로 재정을 마련해서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네, 약간 제가 어려운 말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이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예, 네. 이거 뭐 다시 듣기 하면 됩니다. 그럼 아, 저도 그럴까요? 두 번, 세 번 들으면 네. 이해가 되지 네,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네. 다시 듣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네. 원인 불명의 희귀 질환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미흡한 경우에도 손보장을 적용하자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런 제도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해요. 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에 대한 병원 치료 시 재해보험을 이제 우선 적용하고 네. 이후에 뭐 직업보험 협회라는 곳이 있나 봐요. 네. 이곳에서 산재 여부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재로 불승인이 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본도 산재 승인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노동자 재해보험 지정 의료기관은 노동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산재가 불승인될 경우 재해자 본인은 국민건강보험료 자부담 30%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네요. 네. 일하다가 다치고 병들었다는 것을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그 결과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면 산재보험의 제대로 된 의미는 사실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 입증과 기다림의 연속이 아니라 신속한 치료를 방점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죠. 예. 오늘 공단 뉴스는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어려운 이야기 나눴으니까 네. 또 한숨 배 또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인 청취자 퀴즈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오늘도 미숙님이 추천곡을 준비해 오셨으니까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함께 들으실 노래는
아이유의 가을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네, 오늘도 어김없이 청취자 퀴즈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퀴즈도 이번 방송에서 미숙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 그 정답이 숨어 있겠죠? 네, 이번에도 저희 방송을 흘려듣지 않으신 분이라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문제 내주시죠. 네, 오늘은 주관식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예, 그럼 다들 긴장하시고 네. 문제 나갑니다. 네, 문제입니다. 앞서 공단 뉴스에서 건설 현장 중대재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건설업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얼마 이상일까요? 네, 건설업 사업장의 공사 금액 얼마 이상일까요? 오늘 문제는 왠지 정답자가 금방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정말요? 네. 아니, 뭐 장담은 못 하겠고요. 응. 그래도 벌써 지금 몇 회째입니까? 응. 정답자가 나오질 않아서
조금 초조해지긴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숙님은 왜요? 아니요, 뭐 요새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청취자 퀴즈 정답자께는 따뜻한 커피 음료 쿠폰을 선물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듣고만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번에는 꼭 정답자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네. 퀴즈 응모 방법은 여러분도 이제 다들 아시겠죠? 그 월담의 노동이 수다 28회 유튜브 방송 댓글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는 선착순 딱 한 분께만 아까 미숙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운 가득한 따뜻한 커피 한 잔 선물이 돌아갑니다. 네. 따뜻한 커피 한 잔 생각나는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미숙님과 함께한 공단 뉴스 시간은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공단 뉴스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법안은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윤을 벌어들이는 기업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지만 정부와 기업, 보수 언론 등에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파업이 늘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을 만들자는 요구가 나온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고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을 가지고 제정운동을 벌인 지도 어느새 10년이 다 되었지만 법안이 제정되기까지는 여전히 험준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변수가 실제 큰 문제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노란봉투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노사관계의 혼란과 경제 위기를 촉발한다는 이유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는 사실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한간에는 잘못 인식돼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행정권이 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권력 분립의 원칙,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고 하죠. 의회의 입법권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집행 불가능성, 국익 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 다른 국가 권력의 권한 침해 수단으로서의 오용 가능성 등이 있을 때에 입법을 제지하는 소극적인 통제권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이번 노란봉투법과 같이 현행 노조법이 노동 3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등 상위법에 반하는 요소가 다분한 상황에서 이 같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사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내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제노총에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참고로 국제노총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으로 노동자의 복지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ILO, 경제협력개발기구, UN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국제노총은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ILO 협약이라고 하죠. 그 협약 이행의 출발점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는지 위반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노총은 용산 대통령실에도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많고 많은 이유 중에 오늘 방송에서는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소개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제보되었던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한 대기업의 하청업체 정규직이던 A씨는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원청업체가 주야간 근무 체제에서 야간 작업조를 없앴기 때문인데요. A씨를 고용한 하청회사는 당사자와의 상의나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 없이 원청업체의 지시 당일 해고를 알렸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또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상주 직원으로 일하는 B씨는 직접 고용주가 아닌 원청 지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해 왔습니다. 병원은 법정 휴가일인 15일 중 13일만 쓰도록 통제하고 미사용 휴가에 금전적 보상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휴가 연속 사용 일수도 제한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원청 회사가 하청 직원 등 간접 고용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이 법안이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사측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가압류에 억눌리지 않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도 진짜 사장과 대화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노조법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정부와 여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월담의 노동이수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임용현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 29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